사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무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좋다는 허락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착함이라는 가면이 때로는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고 당신의 침묵이 상대의 무례함을 키우는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그 침묵과 배려는 타인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공백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백을 마주할 때 그 빈 공간에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오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를 모두 눕히고 상대가 무방비하게 다가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태에서 상대는 여러분을 자신과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쏟아부어도 되는 대상인 심리적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의지가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세상 속에서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뇌가 선택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상대와 부딪히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조용히 있으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그 선택은 사실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이 체득한 내공이자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보여준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 질투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줄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은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전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울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운 모습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 화살을 밖으로 돌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스며드는 과정을 심리학적 용어로 침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듯 타인의 이유 없는 비난과 소외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려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위가 깎이는 것은 바위의 잘못이 아니라 몰아치는 파도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을 뿐이며 그 파도를 견뎌내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움의 역동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관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가장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화풀이하듯 쏟아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존재라는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상이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자책감은 타인이 던진 감정의 쓰레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해한 데서 온 착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배려였고 여러분의 인내는 굴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뇌는 유독 조용하고 무해한 사람을 보면 이토록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투사를 넘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작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억울한 감정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적인 분석을 넘어 뇌과학적인 기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왜 이유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이나 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흔한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예민한 감각을 지닌 경비원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라는 조직입니다. 이 경비원의 주된 임무는 주변 환경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 웃거나 화를 내면 이 경비원은 그 신호를 분석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마주하면 이 경비원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가 없다는 것이 곧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모호한 상태를 극도로 싫어하며 정보가 부족할 때 이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뇌 속 경비원은 여러분의 침묵을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느끼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여러분을 향한 이유 없는 경계심과 미움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때 뇌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전전두엽이 등장합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CE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라는 경비원이 불안 신호를 보내면 전전두엽은 그 불안의 원인을 찾아내어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에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뇌의 기막힌 왜곡이 일어납니다. 전전두엽은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 사람은 너무 속을 알 수 없어서 기분 나빠, 혹은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거만해 보여 같은 허구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뇌가 스스로의 평화를 찾기 위해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뇌는 불확실성이라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차라리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향한 비난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라 타인의 뇌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인의 뇌가 가진 인지적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권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뇌에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어 이해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 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지나치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면 타인의 거울 뉴런은 비출 대상을 찾지 못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반사되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단절감을 느끼고 이를 불쾌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